뷰에서 주거분과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윤나라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은평구에서 웨딩 디렉터 겸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 활동하는 시간이 좀 많아서 저희 집을 이렇게 소개시켜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럼 저랑 함께 집을 한번 구경해 보실게요. 여기가 제가 메인으로 생활하는 공간이고요. 잠도 자고 일도 하고 밥도 먹는 안방 같은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는 제가 옷을 보관하고 화장을 하고 또 고양이 화장실이 있는 어떻게 보면 짐이 제일 많은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들어오자마자 바로 좁은 주방이 있고요. 이렇게 요리를 하기 조금 적고요. 처음에 독립을 하게 되면서 똑같은 보증금 아래 여러 가지 형태의 집을 비교를 했었는데요. 제 직업 특성상도 그렇고 제가 지금 고양이를 한 마리 키우고 있는데 그것도 고려했을 때 같은 보증금이라면 최대한 넓은 공간을 찾고 싶어서 부업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똑같은 보증금 대비 좀 넓은 공간을 가지고 있을 수 있게 되다 보니까 제 생활 공간과 다른 공간들이 분리가 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 같습니다. 사실 단점이 꽤 많기는 해요. 첫 번째로는 아무래도 낡았다 보니까 단열이나 방음이 좀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다른 생활 편의시설과 같은 부분들이 조금 미흡한 편입니다. 예를 들어 뭐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관리사무소가 있고 재활용 쓰레기나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곳 같은 것들이 굉장히 잘 마련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굉장히 취약해서 조금 불편해요. 사실 사람마다 각자 자신의 재무 상태, 원하는 주거 형태, 직업 형태 등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부업에서 산다는 것 자체가 청년 주거 문제에 또렷히 도움이 된다? 안 된다로 나누어 말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저희가 인터넷에서 흔히 보는 청년들의 자취방 이런 것들에 비해서 부업은 굉장히 현실적인 주거 형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옵션도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말 그대로 옛날 집이다 보니까 창문에 단열이 안 된다든지 아니면은 베란다 같은데 빨래 건조대 같은 거가 딸려있지 않다든지 해서 내가 직접 정말 손으로 해결해야 되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혼자서 해결하지 못한다면은 사는데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구업의 특성상 아파트나 오피스텔에 비해서 이웃수가 좀 적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이웃들과 친하게 지내려면 친하게 지낼 수 있는데요. 나중에는 조금 더 이웃들과 돈독하게 지내면서 옥상에서 친구들과 함께 파티를 한다든지 아니면 반상회를 한다든지 하는 경험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다시 선택을 한다 그래도 똑같이 구옥에서 계속 살고 싶어요. 하지만 장단점이 극명한 만큼 구옥에서 사는 거는 정말 어떻게 보면 내 생활력을 더 강력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형태 같거든요. 그래서 내가 조금 더 자립적으로 내 집을 정말로 애정을 갖고 관리를 하면서 하는 방법을 배워서 사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해서 그런 조언을 남기고 싶습니다. 자, 우리 29살 여성님
구옥을 구입하신 구옥 빌라를 구입한 이후로 지금 이 자리에 오셨는데요. 되게 집을 사는 걸로 치고는 좀 이른 나이신데 집을 사서 약간 힘든 점부터 일단 말씀을 해주시죠. 집에 사서 힘든 점, 힘든 점은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집을 사서 힘든 것보다는 집을 살려고 마음 먹었을 때가 되게 힘들었는데, 어쨌든 이사를 계속 다니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집을 사게 됐고, 그 이제 집을 산 이후에는 상환 기간이 어쨌든 10년 정도 걸리는데 그 기간이 제일 힘든 것 같아요. 그러면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은 부담이 어느 정도 되시는지가 궁금한데요. 부담은 월 상환액은 이제 초기에는 거의 막 100만 원 이상 나가요. 초기 상환은 좀 힘들었고, 그때는 정말 하루라도 쉬거나 퇴사를 하는 일은 없었어야 됐기 때문에. 근데 이제 지금은 한 60만 원 정도로 내려와서 한 향후 2, 3년 안에는 다 갚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너무 힘든 점만 물었는데 반대로 장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을까요? 내 집이죠. 내 집이 최고 장점이죠. 옷을 마음대로 박나요? 네, 뭣도 마음대로 박을 수 있고요. 만약 2, 3년 후라면 가정했을 때 정말 월세나 이자 걱정, 이사할 걱정 하나도 없이 내 집을 갖게 되는 거죠. 안정적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안정적이죠. 요즘 아파트 값이 많이 오르는 바람에 영끌이라는 단어가 생겨날 정도로 이제 많은 젊은이들이 집을 살려고 하는데 이 현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한 영끌은 좀 해봄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주거 안정성은 좀 일반적인 투기랑 좀 다른 것 같아요. 주거 안정성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리스크를 감내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혹시라도 과거의 나에게 조언을 해주고 싶다면 어떤 조언을 해주실까요? 이게 장단점이 있는데요. 이제 무주택자여서 얻을 수 있는 그런 이제 메리트도 굉장히 있는데, 저는 제가 언제 결혼을 해서 언제 아이가 생길지 잘 모르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 시점까지 기다려서 혜택을 받는 것보다는 지금 당장의 주거 안정성을 선택했기 때문에 구옥을 사는 걸 추천을 드리는 바이고요. 하지만 결혼할 의지도 있고 아이도 가질 의지가 있고 어느 시점 정도에는 내가 그렇게 살겠다라는 생각이 있으면은, 그러면은 조금 기다려보는 것도 답이죠. 자기 인생을 꼭 그렇게 막 언제 올지 모르는 결혼이나 아이에 묶어두는 것보다는 지금 할 수 있는 선택을 하는 걸 저는 추천합니다. 혼자서 할 수 있는 말 그대로 영끌이라면 꾸릴 그렇죠. 수 있을 거니까 구옥은 가능해요. 아파트는 힘들거든요. 아파트는 혼자 할 때는 대출도 그만큼 안 나오고 그렇게 모아놓은 돈도 없을 것이며 부모님이 도와주시는데도 약간 한계가 있을 거고 혼자 상환하는데도 힘들어요. 근데 구옥은 가능합니다. 빌라는 가능해요. 자립적인 1인 가구로서 끌어올 수 있는 한도 내에서 그렇죠. 집을 사는 거라면 혼자 벌어서 혼자 갚을 수 있는 영끌이 가능합니다. 본인이 미혼의 여성인데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주로 하는 말 같은 게 있나요? 부럽다? 부럽다? 나는 언제 집 사냐? 이런 걸 많이 말하죠. 만약에 표현처럼 구옥을 매입하려는 다른 청년이 있다면은 좀 조언해주고 싶은 부분이 있나요? 먼저 구옥은 자산 가치가 급격하게 오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내 집 마련의 관점에서는 평생 갚아야 되는 부채가 아니라 한 10년 정도 고되게 갚을 수 있는 그 정도의 자산의 가치를 가지고 있거든요. 구옥에 한해서. 그렇지만 또 구옥의 단점으로는 한 1,000만 원 정도 도배, 샤시, 보일러, 에어컨, 페인트 칠 이런 거에 저는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살아가면서 수리해야 될 게 많다는 거는 구옥의 단점입니다. 안녕하세요. 은평구 청년네트워크 주거분과 노영준 위원입니다. 2021년 8월 은평구 청년네트워크 5기 주거분과가
은평구 청년 91분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설문지는 복수 선택이 가능한 총 23문항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먼저 청년 1인 가구 비율에 주목해보고 싶습니다. 응답자의 53%가 1인 가구에 속해 있었습니다. 독립하지 않은 청년 중 26%가 독립을 원하고 있지만 소득이 없거나 적어서 주거생활비에 부담을 느껴 독립하지 못하였다 라는 대답이 다수를 차지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청년들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형태와 점유 형태입니다.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주택의 형태로는 오피스텔이 40%, 점유 형태는 월세가 52%로 각 문항에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습니다. 청년들이 집을 구할 때 가장 어려워했던 부분은 조사 결과 43%의 응답자들이 보증금 마련에 어려움을 꼽았고 그 다음으로는 31%의 응답자들이 자신이 원하는 주택 탐색의 어려움, 그리고 주택 계약 및 이주 관련 기본 지식 부족을 꼽았습니다. 추가로 17%의 응답자들이 계약자에 대한 불신 때문에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년들이 요구하는 청년 주거 정보로는 각종 주거비 지원 제도가 80%로 1위, 주택계약 및 이주 관련 기본 지식이 69%로 2위, 임차인의 법적 권리에 대한 정보가 50%로 3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청년들이 원하는 주거생활 지원으로는 청소 서비스가 40%로 제일 많았고 무인 택배 서비스가 36%로 2위, 다음으로 공구 대여 서비스가 34%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청년 대상 주거 지원으로는 청년 대상 공적 임대주택 확대가 58%의 응답률로 가장 높았고 공공분양 주택 공급이 41%, 그리고 주택전세자금 대출이 39%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더 많은 청년 주거 정책 및 정보를 얻고 싶으시면 먼저 은평구청 홈페이지 청년 섹션에서 청년 주거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접할 수 있습니다. 비단 주거 정보뿐만 아니라 청년 일자리, 참여형 프로그램 등 정기적으로 홍보되는 사업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온라인 청년센터가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시행되고 있는 청년 주거 정책을 유형 및 지역별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해 두었습니다. 추가로 비슷한 정책을 비교 분석까지 해줍니다. 마지막으로는 민달팽이 유니온이 있습니다. 주거 정보는 물론이고 주거 상담까지 제공하고 있으니 관심 있으신 청년들께서는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 청년 포털에는 다양한 청년 정보들이 존재합니다. 그중 주거 섹션에 들어가시면 주택 공급, 주거비 지원, 대학생 주거 지원, 주거 관련 홈페이지, 주거 법률 서비스 기관에 대한 정보들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 은평구 청년 네트워크 5기 주거분과위원 노영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문화기획자, 올해 30이 된 92년생 신수연이라고 하고요. 저는 작가로 활동하고 있고 이뿌리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대부분의 기간을 이제 순창이라는 공간에서 저는 이제 자라왔고 대학이라는 지난 때는 이제 서울에 왔었고 대학을 졸업하고 공연 기획일을 잠깐 이제 하다가 뭔가 나의 확실한 색깔을 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고 저는 주로 이제 글씨라는 문자예술을 통해서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 글씨의 배경이 되는 부분이 가장 저한테 익숙하고 초록색이 많은 자연환경, 순창이라는 공간이 있으니까 그런 지점에서 선택을 했던 게 아닌가. 현재는 노원구 공릉동에 살고 있는데 군대 생활을 좀 오래 했어요. 6년 4개월 정도를 하면서 다양한 지역들을 돌아다녔어요. 장성에도 한 몇 달 있어봤고 제가 전역을 하고 원래는 어학연수를 나가려고 했었어요. 스페인으로 나가려던 참에 어학연수가 좀 뭉그러졌죠. 코로나 때문에. 그 이후에 어쩌다 보니 계속 서울에서 자리를 잡게 됐습니다. 올해 지금
서울문화재단에서 생활을 바꾸는 예술이라고 하는 사업이 있어요. 거기에 예술의 가장자리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제가 만들어서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술활동 증명이라고 하는 국가의 제도가 있어요. 예술인이라는 테두리를 정해놓고 국가가 그것에 들지 못한 사람들이 예술인이라고 인정을 해주지 않고 예술인 보호법으로도 보호해주지 않고 차별을 하고 있다는 것에서 문제의식을 좀 가졌었어요. 이 예술인 활동 증명 범주에 들지 못했지만은 자신들의 예술을 하고 있는 예술인들을 한번 찾아보고 그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 이 제도의 어떤 점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지를 좀 함께 논의를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했고요. 이분들이랑 인터뷰를 해서 이제 책을 만드는 것까지 이렇게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예술인복지재단에서 이제 예술인 등록을 하고 거기서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여러 사업들이 있어요. 복지재단에서 나오는 그런 어떤 창작 지원금 사업이랄지 아니면 지역 공동체랑 이렇게 매칭을 해주는 예술인 사업 같은 게 있거든요. 근데 아직은 해보진 않았는데 꾸준히 거기에 이제 좀 참여하려고 시도들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일단 청년 예술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 사업이 많아졌다라는 것에 대해서 좀 우리가 같이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예산적으로 많아졌느냐 아니면 그냥 수량적으로 많아졌냐를 봐야 되는데 서울로만 국한하고 봤을 때는 수량적으로 많아진 거거든요. 예산이 작년 대비 감소가 됐어요. 원래 청년 예술인 지원 사업이라고 하는 이제 지역 연계형 사업이 있었어요. 이게 올해부터 없어졌는데 서울 청년정책 네트워크의 청년들이 그렇다면 서울시 예산을 바탕으로 이와 비슷한 유사 사업을 만들어 달라라고 해서 예산이 만들어서 진행되고 있는데 내년에는 정말 없어질 상황에 처했고요. 이외에는 다른 지역구나 기관들에서 짜잘짜잘하게 청년 예술인을 동원하는 이런 사업들이 있어요. 저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는 않아요. 그게 또 지자체 역량 따라서 굉장히 다른 것 같기도 하고요. 예술과 관련된 어떤 지원 정책들을 이렇게 봤을 때 그 파이도 그렇고 그리고 행정적인 측면에서 예술이란 게 뭔가 그 공동체에서 가진 어떤 그런 역할 같은 게 있잖아요. 예술가는 어쨌든 그 어떤 공간에 갔을 때 그 맥락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고 그 이 공간을 다시 새로운 어떤 문맥으로 풀어낼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빈 공간 주고 그냥 예술가를 넣었는데 뭔가 새로운 공간으로 이게 사람들 인식이 바뀌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좀 간편한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예술가가 만약에 이주해오는 이런 부분은 가성비가 높은 그런 부분이 현실적으로 있지 않나. 수도권에 있을 때는 제가 뭔가 배우고 싶은 게 있을 때 바로 굉장히 양질의 그런 문화적인 소스들이나 정보들을 얻을 수가 있는데 제가 있는 곳에서는 뭔가를 배우고 제가 발전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이게 나아갈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정보를 얻기가 일단은 굉장히 어려워요. 뭔가 작업실을 내가 꾸리겠다 혹은 어떤 공간을 좀 점유하는 게 좀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 공간을 얻기만 쉽지 작업실로서 뭔가 사람들도 계속 커넥션을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게 되게 어렵죠. 인구는 어쨌든 줄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이제 결국에 시간이 지나면 인구는 감소하고 어떤 지역들은 사라질 거라는 거죠. 그리고 어차피 사라질 지역은 사라지게 냅둬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지역도 좀 웰다잉을 고민해볼 시기가 왔다고 생각을 해요. 역사적으로 봐도 여러 도시들이 생겼다가 없어졌다를 반복해왔잖아요. 이제는 우리나라도 여러 도시들이 없어질 시기가 왔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이제 이 도시가 잘 사라지는 법에 대해서 고민을 해볼 문제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대와 비교해서는 확실히 적고 저 같은 경우에는 특수하게 어떤 작업적으로 이 공간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좀 자의식을 느끼는 부분이 많고 되게 구체적이지만 가면 갈수록 그런 어떤 소속감? 지역에 대한 그 소속감은 굉장히 적어지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인간이 다들 뭐 탤런트가 있다고 하잖아요. 자기 달란트를 가지고 태어났다고 하는데 그걸 좀 풀어내거나 아니면 그게 가능하다고 이렇게 동기부여를 할 만한 절대적인 공간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 내가 위치한 그 공간의 컨셉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그 공간 자체를 어디에 있는가보다도 어떤 방식으로 풀어내고 어떤 방식으로 소통할 수 있냐를 고민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는.
거주한다는 거는 내가 물리적으로 그 공간에 존재한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내가 이곳에 머물고 있을 때 나는 이곳에 어떤 흔적을 남겨야 될까라는 고민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인터뷰에 참여한 이유는 질문을 받아봤을 때, 그리고 애초에 취지 자체가 나랑도 꽤 잘 맞겠고, 이 질문을 받아서 그 질문에 대한 대략적인 답변들을 생각하면서도 다시 한 번 더 스스로 성찰하고 공부하는 그런 시간들이 됐던 것 같아요. 역시 인터뷰라고 하는 이 대화 자체가 대화를 통해서 서로 공부를 할 수 있구나, 뭐 그런 식으로도 생각을 하게 되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제 삶을 좀 객관적으로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또 너무 이렇게 무거운 주제가 아니라 뭔가 이렇게 가볍게 이야기할 수 있는 선에서의 뭔가 시도가 될 것 같아서 고민의 결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정말 내가 이 선택을 했던 그건 저한테 선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수도권에서의 어떤 생활을 먼저 찾지 않고 일단 나의 어떤 작업이나 나의 공간을 그 시골에 있는 그 공간을 찾아서 내려간 게 저한테는 꽤 큰 선택이었었는데, 그걸 앞으로 어떻게 잘 해나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어떤 기존에 그 내가 고민을 했던 어떤 그 생각들을 다시 한번 반추해보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